쟤는 억만장자 아들이라는 이유로 매일 반 애들한테 놀림받는데 웬걸 평범한 서민처럼 공립학교에 다닌다니까. 게다가 덩치도 작아서 맨날 괴롭힘 당하고 완전 쓰레기 취급받으면서 조그만 울보 찐따라고 불려. 근데 사실 쟤는 매일같이 재산을 노리고 달려드는 악령의 씌인 인형이나 암살자들과 싸우느라 온몸에 흉터투성이인 최강의 카카로이 고수라고. 애니는 사가 가문의 후계자인 사가 마사루라는 얄미운 부잣집 도련님을 보여주면서 시작돼. 일본 최대의 IT 기업을 소유한 유명한 가문이지. 지금 마사루는 동네 서커스에서 공연을 즐기고 있고 다른 평범한 아이들처럼 서커스 단원들의 묘기를 보며 신나하고 있어. 하지만 이번 공연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 단원들이 폭주하면서 고개사와 스턴트맨들이 공연용 인형으로 관객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야. 마사루는 자기가 제일 작다는 걸 이용해서 재빨리 서커스장을 빠져나와 도시로 향할 때까지 있는 힘껏 달려. 한편 장면이 바뀌어 아름답고 우아한 은발의 여인이 서커스 의상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곧 공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대도시 근처에 있는 다른 서커스단에서 일합니다. 한편 나라미카도라는 이름의 아르바이트 마스코트가 서커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봄 인형 옷을 입고 팬들과 관광객들을 끌어모아 쇼 티켓을 팔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미의 인생은 몇 분 안에 끔찍하게 바뀔 것입니다. 주인공인 세이가 마사루가 도시에 도착해 나라미와 부딪히고 그에게 서커스단에 덕 넣어달라고 간청하면서 말이죠. 나라미는 깔끔한 머리 스타일과 평범한 사람은 엄두도 못 낼 고급 디자이너 옷을 입고 리지 향수까지 뿌린 완벽한 모습의 소년을 보고 놀랍니다. 혹시 이 아이가 뭔가 잘못된 세상에 떨어진 부잣집 도련님이라 부모님을 찾지 못하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라미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하자 나라미는 그 잘난 척하는 부잣집 도련님에게 꺼지라고 말합니다. 마사루는 멍청한 곰 인형인간이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닫고 떠나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나라미는 단지 부자이고 계층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너무 심하게 대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때 나라미는 마사루에게 다시 전화를 걸려 하지만 동시에 발작 증세가 나타나면서 갑작스러운 공황 발작과 함께 일종의 발작을 일으킵니다. 이 발작을 멈추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를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힘과 숨을 쥐어짜내며 그는 공황 발작과 싸우며 몇 가지 춤 동작을 선보이고 도시의 번화가에서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며 누군가 웃어주길 바라지만 몇 분이 지나도 그의 어리석은 춤에 즐거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혀를 깨물고 질식하려는 바로 그때 마사루가 길 위에서 돌아보더니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후 나라미는 가능한 한 가장 당황스러운 죽음에서 벗어나 마사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소녀는 다시 길을 떠나 여정을 계속하지만 마사루가 돌아서자 검은 옷을 입은 키 크고 마른 새 남자에게 붙잡혀 끌려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인간이 아니라 인형 조종 암살 집단에서 온 인형들이었습니다. 나라미는 마사루가 자신의 공황 발작에서 구해준 것처럼 마사루를 구하는 데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자들 일에 엮이지 말고 하던 일이나 계속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죠. 하지만 나라미는 마사루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느끼고 마음속 착한 본성이 그걸 외면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나라미는 일어나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들에게 달려가 인상적인 쿵푸 실력으로 마사루를 구출해냅니다. 몇 차례의 강력한 공격 후에도 그들은 멀쩡해 보이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나라미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다시 일어나 멍하니 허공만 응시합니다. 이들이 꼭두각시인 줄 몰랐던 나라미는 이 기회를 틈타 한 명의 목을 꺾고 다른 한 명의 팔을 탈골시켜 그들의 커리어를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이상한 형체들은 다시 스스로를 조립합니다. 나미는 이 지각 있는 존재들의 정체를 알고 나서 재빨리 짐을 챙겨 마사루와 함께 도망칩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기차역으로 향해 도시의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기차에 재빨리 올라탑니다. 다음 목적지로 향하던 중 나라미는 땀을 흘리고 더워지자 곰가면을 벗고 처음으로 흉한 얼굴을 드러낸다.
그러자 마사루는 나라미에게 가면 속 얼굴이 훨씬 더 혐오스럽고 무섭다고 말한다. 그때 나라미는 마사루에게 왜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냐며 왜 이 정체불명의 존재들이 자신을 잡으려 하는지 묻는다. 하지만 나라미는 또다시 발작 증세를 보이고 마사루에게 다시 한번 웃어달라고 강요하여 발작을 멈추려 한다. 다행히 마사루는 노인의 이상한 행동이 웃겨서 다시 한번 낄낄 웃으며 나라미를 구한다. 정신을 차린 후 마사루는 자신을 소개하며 나라미에게 자신이 일본 최대의 기술 및 자동차 회사인 세가그룹 리미티드를 소유한 최고 경영자의 아들이라고 설명한다. 이후 마사루는 나라미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이 인형들이 계속 자신을 따라다녔다고 말한다. 그러자 나라미는 자신의 상속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깨닫는다. 이 슬렌더맨 인형들이 그의 가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상속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마사루를 잡으려 한다는 것을 나루미는 좀 더 알아낸 후 마사루에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묻고 마사루는 아버지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로 차가 부서졌는데 조사 결과 인형 같은 것이 차 바퀴에 끼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사루는 계속해서 나루미에게 아버지의 죽음 후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해준 말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세가 가문의 남자들은 모두 자신만의 인형, 즉 꼭두각시 인형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인형들은 특별하고 독특한 내부 시계 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움직임과 매우 흡사하고 엄청나게 강하며 인간과 같아서 관객들이 전해본 적 없는 불가능한 묘기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린 마사루에게 세가 회사가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고 IT 기술 및 자동차 회사로 알려지기 전에는 서커스에 판매할 고급 인형을 만드는 사업으로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회사가 엔지니어링에 뛰어난 이유이며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든 순자산에 대한 새로운 상속인은 마사루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마사루는 여전히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끝나갈 무렵 할아버지는 마사루에게 언젠가 그런 날이 오면 이 중요한 서류 가방을 가지고 가능한 한 빨리 가장 가까운 서커스로 달려가 시로가네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약속하라고 했습니다. 마사루의 말을 모두 들은 나루미는 시로가네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하지만 마사루는 아직 모른다고 말하며 그저 그 사람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서커스에 있을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나루미는 이제 마사루가 자신과 부딪혔을 때 서커스에 들어가야 했던 갑작스러운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나루미는 그 멍청한 서커스에 가는 대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때 또 다른 꼭두각시 암살자가 열차에 나타나 나루미와 싸우며 이미 시작된 임무를 끝내려 했지만 나루미의 공격을 모두 막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를 쓰러뜨렸어. 나루미는 텅 빈 인형들의 엄청난 힘을 깨닫게 되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절대보수처럼 굳건히 서서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으로 연약하고 한심한 아이를 지켜 바로 그때 또 다른 꼭두각시가 선로에 나타나자 기관사는 그 남자를 치지 않기 위해 급제동을 시도했지만 그게 모두 나무와 시계 태엽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몰랐던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차는 제때 멈추지 못하고 충돌했어.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자 마사루는 마치 고생 없이 자란 콧물 찔찔 짜는 부잣집 도련님처럼 울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루미는 이 아이를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말해. 이제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니 멍청한 인형들 때문에 가문의 유산을 끝낼 수는 없다고. 장면이 전개되면서 나루미는 마사루를 열차에 남겨두고 암살자 꼭두각시를 붙잡아 창문에 처박아 버려. 둘 다 열차 밖으로 날아가 다른 서커스단 근처의 잔해 위에 떨어지지. 열차가 멈추자 마사루는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또 다른 꼭두각시와 마주하게 돼. 그건 마치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엄청나게 소름 끼쳤지. 처음엔 도망치려 하지만 나루미가 강해져야 한다고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이제 세가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수년간 쌓아온 막대한 재산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완전 멍청이처럼 용감하게 쓸모없는 돌멩이를 집어던져 초사의 여인 꼭두각시를 향해 던집니다. 꼭두각시가 다가오자 마사루는 다른 서커스장 밖에 쓰러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시로가네의 이름을 최대한 크게 외칩니다. 꼭두각시가 소년에게 닿기 전에 서커스장에 조명이 켜지고 초반에 몸에 땅 붙는 옷으로 갈아입던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바로 마사루를 지키기로 맹세한 시로가네였고 적의 꼭두각시들에게 제거당하기 직전인 소년을 내려다봅니다. 그녀는 매끄럽고 인상적인 체조 실력을 선보이며 마사루를 보호하고 소년을 주인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인님을 지키겠다고 말하며 할아버지가 준 크고 투박한 서류 가방을 사용합니다. 그 안에는 새가 가문이 만든 특별한 꼭두각시, 알레키노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할리퀸과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쿵푸, 꼭두각시 술법으로 당신을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시로가네는 이 전설적인 꼭두각시를 사용하여 슬렌더맨 NPC를 마치 희귀한 포켓몬이나 유이왕 함정 카드처럼 상대합니다. 그리고 이 알레르키노 인형은 엄청나게 강력한 꼭두각시 인형이라는데 시로가네가 이걸 이용해서 우리 마사루를 해치려는 다른 꼭두각시 인형들을 물리칠 수 있대. 인형을 처리하고 마사루를 확인하는데 마사루는 대체 누구냐며 왜 할아버지 서류 가방에 있는 인형을 쓸 수 있냐고 묻지. 그러자 시로가네는 자기가 아기였을 때 아버지께서 시로가네의 어머니를 사이가 가문의 한여로 고용했다고 설명해 프랑스에 있는 별장에서 시로가네가 자랐을 때 마사루의 아버지는 시로가네에게 자기 아들이 위험에 처하면 꼭 돌봐주겠다고 약속하게 했대. 그 후 나루미는 랜디 오턴처럼 인형을 파워슬램해서 다친 몸을 일으켜 그리고 아름다운 시로가네를 보자마자 테디베어 작업 모드에 들어가려고 했지. 하지만 그녀가 마사루를 안고 있는 걸 보고 그녀의 거대한 가슴이 마사루 얼굴에 닿는 걸 보게 돼. 마사루가 나루미에게 이 사람이 자기가 찾던 사람이라고 말하자 나루미가 작업을 걸기도 전에 시로가네는 나루미를 마사루를 공격하려는 또 다른 적으로 생각하고 알레르키노를 사용해서 나루미와 나루미는 이 여자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테디베어 서커스 괴물 같은 여자는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알레키노로 그를 공격하려 한다. 하지만 두 영웅이 싸우는 걸 본 마사루는 둘 사이에 끼어들고 그 바람에 둘은 실수로 마사루를 기절시킨다. 둘은 괜찮은지 보려고 달려가지만 그 끔찍한 공격을 받고도 소녀는 깨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시로가네는 나루미에게 이제부터 자기가 마사루를 돌보겠다고 인형들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시로가네는 마사루를 업고 떠나고 나루미는 이 기회를 틈타 그곳을 빠져나온다. 이유도 없이 또 다른 이상한 인형이 자기를 해치려 드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만 기차에서 인형이 저지른 짓을 보고 나루미는 다시 돌아선다. 그리고 자기가 시작한 일을 끝내고 그 악마 같은 인형들을 모두 없애고 누가 인형들을 조종하는지 왜 마사루를 노리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다짐한다. 한편 수상쩍은 남자가 서커스 관람석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암살 작전의 보스에게 전화를 걸어 인형을 그들처럼 조종할 수 있는 미지의 여인 때문에 작전이 실패했다고 알린다. 직원은 보스에게 풀치넬라라는 다른 인형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걸 사용하면 나루미, 시로가네, 마사루를 모두 없앨 수 있다고. 그 후 나루미는 길가에서 시로가네와 허약한 마사루를 발견하고 마사루의 부상을 치료해줄 의사를 안다고 말한다. 어느 정도 신뢰를 얻은 후 그녀는 나루미를 따라가고 그들은 나루미를 치료하고 쉬게 해주는 의사에게 도착한다. 치료 후 시로가네는 나루미에게 왜 그들을 돕냐고 묻고 그는 마사루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감사해야 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상태에 대해 말하려 한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들은 창밖에 서 있는 또 다른 이상한 꼭두각시의 공격을 받고 시로가네는 그의 상태나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마사루를 구했기 때문에 그를 동료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한다. 그들은 둘 다 꼭두각시와 그 주인을 마주하기 위해 걸어나간다. 그 남자는 그 아이를 죽이러 왔다고 말하고 이 말에 시로가네는 화가 난다. 그녀는 자신의 꼭두각시, 아를르캥을 꺼내고 그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 적의 꼭두각시, 폴시넬라는 강해 보이며 콘크리트 벽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아를르캥을 전력으로 공격하지만 아를르캥은 너무 강해서 단순히 방망이를 부러뜨리고 한 손으로 머리를 잡는다. 폴시넬라는 아를르캥의 강력한 힘에 완전히 제압당하고 시로가네는 아를르캥의 특수 능력인 회전하는 호랑이를 사용해 폴시넬라를 산산조각냅니다. 이긴 것 같았지만 인형술사가 뒤를 돌아보라고 하자 마사루가 단검을 든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마사루를 회로 만들어버리려 하지만 나루미가 쿵푸로 뛰어들어 의사 진료소에서 그들을 모두 날려버립니다. 그 후 적들은 도망가고 모두 마사루를 확인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의사도 들어와서 진료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만 모두 NPC처럼 그를 무시하고 부잣집 도련님만 바라봅니다. 마사루는 이 모든 일의 중심 원인이 된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울기 시작하지만 나루미는 옆에 앉아 기운내라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건 네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루미의 증상이 발현되고 마사루에게 자신을 위해 웃어달라고 하지만 마사루는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웁니다. 의사는 나루미가 주변 사람이 슬퍼하는 것을 느끼면 질식감과 불안 발작을 일으키는 잔아파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 녀석은 사람들을 웃기고 즐겁게 해줘야 해.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어서라도 안 그러면 겁쟁이처럼 죽을 거야. 나루미는 사람들을 웃기려고 나섰다가 동네 슈퍼마켓에서 테러리스트가 될 뻔한다. 나루미의 상태를 알게 된 시로가네와 마사루는 나루미를 따라가 그를 때려 눕히고 주변 사람들을 웃겨주며 그를 돕는다. 그 후 나루미는 마사루가 안전해질 때까지 그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그들은 가족처럼 살기 시작한다. 집에 돌아와서 마사루는 나루미에게 자신이 첩의 자식이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변호사가 와서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갔다고 말한다. 그는 약하고 가난하게 자랐고 항상 괴롭힘을 당했지만 갑자기 많은 돈을 상속받게 되었다. 그는 그런 걸 원한 적 없고 어머니를 위해 제대로 된 무덤을 만들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아이의 슬픈 이야기를 들은 나루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옛날 앨범을 보여주며 그를 격려하기로 한다. 그는 자기가 예전에 그 애처럼 약하고 깡말랐었다고 말해요. 애들이 늘 괴롭히고 조그만 일에도 울었다고요. 하지만 강해지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앤드류 테이트랑 로건 폴을 합쳐서 때려 눕힐 수 있다네요. 이 말을 듣고 마사루는 기뻐하며 그에게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부모님처럼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요. 나루미는 시로가네를 보면서 약속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그 녀석은 다른데 정신이 팔려 있죠. 그날 밤 마사루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맙소사 창문으로 인형술색에 납치당해요. 벽 전체를 거의 부셔버리니 창문이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시로가네와 나루미는 그를 구하러 달려가지만 의뢰 그렇듯 아를캥을 안 가져와서 NPC처럼 바닥에 쓰러져요. 나루미도 뛰어들려 하지만 남자들에게 기습당해 바닥에 쓰러집니다. 둘은 납치범들이 벤에 뛰어들어 멀리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나루미는 경찰에 신고하려 하지만 그때 검은 차가 멈춰서고 아까 그 꼭두각시 조종사가 내립니다. 그는 자신을 아이리오라고 소개하며 아이를 없애기 위해 고용된 살해팀 소속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그들의 라이벌은 마사루를 입양하려는 세가 가문의 누군가에게 고용된 납치팀입니다. 당연히 둘 다 마사루의 돈을 노리고 있으며 아이를 되찾고 싶다면 가족 저택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은 포켓몬 게임에서 짜증 나는 아이들처럼 앞에 나타나는 누구와든 포켓몬 배틀을 하려고 기다리는 가족 최고의 꼭두각시와 꼭두각시 조종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리오의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은 일단 협력하여 세가 가문의 저택으로 쳐들어가기로 합니다. 아리오의 부하들이 건물 전체에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경쟁자들과 함께 싹 다 날려버릴 계획입니다. 한편 나루미는 돌격해서 NPC들을 정신없이 때려 눕히기 시작합니다. 그를 따라 아리오의 부하들도 몰려들면서 양측은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곧 그들은 숙련된 새가 꼭두각시, 조종사가 지키는 정문에 도달합니다. 부하 중 한 명이 문을 열려고 하지만 장치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 죽습니다. 시로가네는 이럴 시간 없다며 아를르켄과 함께 뛰어들어 문과 적을 한꺼번에 파괴합니다. 한편 마사루는 화려한 침대에서 깨어나 자신을 납치한 삼촌 젠지를 만나고
젠지는 돈 때문에 그를 양아들로 삼고 싶어 합니다. 마사루는 젠지가 아버지만큼이나 형편없는 삼촌이라는 것을 재빨리 깨닫고 낭심을 걷어차고 도망칩니다. 그는 낡은 방에 숨어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일기장을 발견한다. 일기를 읽던 그는 아버지가 꼭두각시 인형사 가문들을 서로 싸워 몰살시키기 위해 자신을 미끼로 데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바로 그때 삼촌이 그를 발견하고 야무치가 제베맨에게 당하듯 또 그를 마구 때리기 시작한다. 한편 나루미와 시로가네는 에이리오와 함께 달려오다 다시 한번 적으로 갈라선다. 나루미와 시로가네는 결국 함정문에 빠져 깊은 터널 아래로 떨어진다. 나루미는 미래의 아내를 보호하다 심하게 다치고 그 대가로 그녀의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된다. 저택으로 돌아온 젠지는 마사루를 통제실로 데려가 친구들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살아있었다. 마사루는 그 모습을 보고 소화기를 뿌린 뒤 창문에서 뛰어내리며 살아남으면 나루미가 가르쳐준 것처럼 웃으며 살겠다고 말한다. 주인공 보정 덕분에 아이리오를 죽이려던 꼭두각시 인형 조종사 위로 넘어지면서 아이리오를 구하죠. 그러고는 충성을 사려 하지만 의뢰인을 배신하는 건 자기 정책에 어긋난다면서 거절하죠. 그러자 마사루가 전에 찾았던 일기장을 보여주자 세가 가문이 서로 죽이도록 이용했다는 사실에 아이리오가 분노합니다. 결국 마사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의 편에 서죠. 그러고는 아이리오를 꼭두각시 인형 안에 태워 삼촌에게 돌아가 이 광기를 멈추라고 하죠. 삼촌은 입양에 동의하라고 하면서 나루미와 시로가네가 끈을 사용하는 꼭두각시 인형 조종사에게 잡히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친구들의 모습을 본 마사루는 동의하지만 아이리오가 삼촌이 배신할 거라고 말하자 분노하며 다리를 부러뜨리고 나루미와 시로가네를 만나러 달려갑니다. 우리 안에서 나루미는 시로가네에게 슬퍼하지 말라며 그녀는 인간이고 어릴 적부터 꼭두각시 인형으로 자라 암살자로 훈련받았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노인의 말에 희망을 얻어 구원받았고 그 노인이 바로 마사루의 할아버지였으며 마사루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죠. 그러더니 나루미 팔을 계속 잡고 당신 말에 행복하고 따뜻했다고 하잖아. 바로 그때 마사루가 에이리오 인형을 건물에 들이받아 무너뜨리고 뛰어들어와 문이 열리자 젠지가 부하들과 함께 서 있어 인형 조종사가 마사루 팔에 칼날을 겨누며 팔다리 몇 개를 잘라내서라도 기어이 긍정적인 대답을 받아내겠다고 말해. 시로가네가 그를 감싸려 하며 자기 팔을 대신 가져가라고 하지만 나루미는 좋아하는 여자애가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없어서 칼날을 부러뜨리고 변비 자세, 쿵푸, 어쩌고저쩌고 기술로 감옥 소외해 창살을 휘어버려 모두 밖으로 나가고 마사루가 멍든 모습을 보자 나루미는 미쳐 날뛰며 거기 서 있는 모두를 때려 눕혀 불행히도 시로가네가 적들 중 하나에게 다리를 다치고 결국 나루미도 붙잡혀 하지만 마사루는 용기를 내서 시로가네 손에서 아를르캥의 줄을 빼앗아 회전호랑이 공격으로 모두를 구해. 바로 그때 폭탄이 터지고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아리오는 일어나서 다 같이 탈출하려고 하는데 마사루가 불타는 건물 안으로 떨어져 버려. 나루미는 마사루를 구하겠다고 약속하고 시로가네를 먼저 보내고는 불타는 자네로부터 마사루를 보호하려고 뛰어내려. 나루미는 잔아파 발작이 오기 시작했지만 마사루에게 계속 웃으라고 언젠가 자기보다 더 강해질 거라고 말해. 곧 마사루는 나루미에게 보호받는 동안 열기와 영이 때문에 의식을 잃어 다음날 아침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검은 숨만 남았을 때 마사루는 나루미의 팔에 보호받은 채 깨어나. 마사루는 기쁜 듯이 주변을 둘러보며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고개를 들어보니 팔만이 나루미의 전부였고 아마 불 속에서 죽었을 거라고 깨달아. 시간 점프. 2달 후 마사루와 시로가네는 상처를 모두 딛고 일어섰고 마사루는 사이가 가문의 당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시로가네는 서커스를 그만두고 마사루의 집에서 메이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루미를 몹시 그리워하고 시로가네는 나루미의 마지막 순간에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사루도 학교에 돌아가자 불량 학생들이 다시 그를 괴롭히려 하지만 울거나 맞서는 대신 샹크스처럼 모든 걸 웃어넘깁니다. 그러다 녀석들이 마사루를 밀치자
머리띠가 벗겨지면서 끔찍한 흉터들이 드러납니다. 마사루는 셔츠를 벗어 온몸에 심각한 흉터와 수술 자국을 드러내며 이제 괴롭힘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을 겪어봤고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처럼 웃으며 살고 싶다고 합니다. 방과 후 그는 시로가네를 시내의 낡은 서커스단으로 데려가 다시 행복을 찾길 바라며 함께하자고 말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은발의 프랑스 남자 기가병원에서 나루미를 간호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시로가네에게 어린 시절 기억 속 인물과 동일인인 루실이라는 여성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가인은 정찰 임무로 일본에 왔다가 불에 탄 건물에서 나루미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그는 나루미를 미국으로 데려가 크사노파 증후군을 아는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는 이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또한 꼭두각시와 비슷한 인공팔로 나루미의 잘린 팔을 고쳐주고 특별한 약을 사용하여 정말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나루미는 기억을 잃고 자신이 누구인지, 왜 거기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가인은 운전면허증을 주고 그를 발견한 장소를 알려주며 돕습니다. 그 후 나루미는 며칠 동안 시설의 아이들과 놀고 그들의 상태를 돕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나루미는 시설의 의사들이 모두 약물 중독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심지어 가이가 아이를 범죄자처럼 신문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는 들이닥쳐서 이게 다 무슨 짓이냐고 묻고 가이는 크사노파, 증후군에 대한 치료법은 오래전에 연금술사가 만든 아쿠아비티라는 물질뿐인데 더 이상 아무도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고 밝힙니다. 그는 그에게 시설을 안내하며 자노파 증후군의 3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1단계에서는 질식감과 불안 발작을 느끼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에이즈와 같은 장애가 발생하고 대부분 2단계에서 사망합니다. 하지만 3단계에서는 불멸을 하게 되지만 영원히 마비됩니다. 게다가 자노파병은 나이트 서커스라는 자동 인형 집단에 의해 퍼집니다. 이 자동 인형들은 인류의 적이며 파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가 자노파 증후군으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나루미는 무고한 아이들을 죽이는 이 인형들에게 분노하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심합니다. 가인은 나루미에게 남은 아쿠아비티로 그를 치료했으며 이제 그는 더 뛰어난 재생 능력과 연장된 수명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더 강해져서 시로가네라는 꼭두각시 인형을 다루는 투사가 되어 오토마타를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이 이름을 듣자 나루미는 과거 짝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때 루소가 들어와 오토마타가 그들의 목숨과 피를 노리고 왔다고 말합니다. 나루미는 밖으로 나가 이 NPC들은 자신에게 맡기고 가라고 가이에게 말합니다. 그는 완전히 폭주하여 미친 사람처럼 그들을 모두 부수며 이 인형들이 순수한 아이들에게 가한 고통에 대한 모든 분노와 좌절감을 쏟아냅니다. 그 후 그는 가이의 시로가네가 되자는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시로가네는 서커스의 보탬이 되기 위해 거리에서 공연을 합니다. 모두 첫 공연 자금을 모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 서커스 일을 꼭 성공시키고 싶어 해요. 빌마라는 젊은 여자가 공연을 마치고 그녀에게 다가와 칼 던지기 시합을 걸어오죠. 그녀가 시합에서 이기지만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고 둘은 결국 친구가 돼요. 하지만 빌마는 마사루를 제거하라는 의뢰를 받은 암살자였던 거죠. 어느 날 밤, 그녀가 그를 공격하지만 시로가네가 그 아이를 구하고 둘은 싸움을 시작해요. 빌마는 총알처럼 칼을 던져 시로가네에게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구멍을 내지만 놀랍게도 시로가네는 머리에 칼이 박힌 후에도 계속 다시 일어섭니다. 그녀는 빌마를 물리치고 자신이 무한 체력을 위해 아스피린 치트를 썼고 사실은 혈액 속에 아쿠아비트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녀를 물리치고 상처를 치료한 후 그녀는 그녀를 목걸이닉의 친구로 만들기로 하지만 마사루는 그녀를 살려달라고 말하고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나중에 빌마는 깨어나서 자기가 살아남았다는 걸 알고 마사루의 부탁대로 칼 던지기 고개사로 서커스단에 합류하게 돼. 며칠 후 마사루와 서커스단은 돈을 충분히 모아서 드디어 서커스단을 위한 큰 공연을 올리게 돼. 시로가네는 여전히 나루미를 그리워하고 사랑과 보살핌, 존경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만
서서히 서커스단에 적응해 가고 있어. 한편 나루미는 가이, 리실과 함께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최근 소문으로 듣던 오토마타를 찾아 나서 일본 해안을 지나던 중 그들을 제거하려는 오토마타 무리에게 비행기가 납치당해 오토마타들은 조종사들을 죽이고 비행기를 폭파시키려 하지만 나루미 일행은 이를 막기 위해 맞서 싸워 포위된 상황에서 오토마타들은 승객들을 인질로 잡고 나루미에게 도전을 제안해 나루미가 공격을 받을 때마다 가이의 손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리겠다는 거야. 둘은 합의하고 나루미는 단 7번의 공격만 허용하고 거의 모든 오토마타를 쓰러뜨려. 불행히도 가이는 기가체드처럼 맞서 싸울 손가락이 3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올림피아 인형을 꺼내 로켓 부스터를 장착하고 엔진을 폭파하려는 가미카제 자동 인형들과 싸우기 위해 비행기 밖으로 날아갑니다. 결국 그들은 마사루와 그의 서커스단이 공연을 하고 있는 일본 해안 근처에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자동인형 하나가 튀어나와 마사루를 공격하지만 쇼군이 고기방패가 되어 그를 구합니다. 자동인형은 실수로 그녀의 피를 마시게 되고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루미가 뛰어들어 어쨌든 파괴하고 모두를 보호합니다. 그는 마사루를 토닥거리고 나타났던 것만큼 빠르게 연기 속으로 사라져 그들 모두 그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어디로 간 건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나루미는 루실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가고 가이는 왜 손가락이 저렇게 망가졌는지 생각하도록 남겨둡니다. 시로가네가 가이를 발견하고 알고 보니 그는 그녀에게 인형극을 가르친 스승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그를 데려가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날 밤 마사루는 악몽에서 깨어나 아버지께서 왜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남겼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내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나루미는 쿵푸 스승의 마을로 가서 그의 딸을 만납니다. 그녀는 아버지께서 자나타 증후군에 걸려 병을 고치기 위해 생명의 샘물을 찾아 떠나셨다고 말합니다. 나루미는 스승의 딸과 루실과 함께 노인을 찾아 나섰고 마침내 샘 옆 바위 위에 앉아있는 그를 만납니다. 나루미는 그에게 인형들과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노인은 자신도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바위 가문 출신이며 오래전 그의 조상들이 인형, 아쿠아비티, 심지어 자나타 증후군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루미는 마지막 남은 가장 농축된 아쿠아비티 한 방울을 마신 탓에 창조주의 삶에 대한 환영을 보기 시작하고 스승과 함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아주 먼 옛날 중국에 백씨 집안의 연과 진이라는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떠나 프라하로 연금술사를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스승 밑에서 오랜 시간을 바친 그들은 마을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가난하지만 매우 아름다운 프랑신이라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동생 진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 형을 억지로 끌고 나가 그녀를 보러 다니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가던 형, 여는 그녀가 사실 노예 상인들에게서 도망친 프랑스 귀족이며 난민들과 함께 이곳에 숨어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가난하지만 프랑시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팔아 그들 모두를 먹여 살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먹을 때까지 자신은 먹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여는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얼마 후 교회에서 그녀에게 고백합니다. 여자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하지만 진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뻔히 알면서도 첫사랑을 빼앗아간 윤에게 엄청나게 질투를 느껴요. 진은 여자를 납치해서 결혼한 뒤 퀴브론이라는 마을에 숨어 살아요. 그 후 9년 동안 윤은 그 둘을 찾아온 땅을 헤매다 마침내 마을에서 형을 찾게 돼요. 윤은 자신이 진을 배신했고 형이 미쳐버렸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둘은 화해하게 돼요. 윤은 또한 프란신이 병에 걸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가두고 격리했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윤은 그녀에게 달려가 연인과 재회하고 치료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해요. 그 후 윤은 다시 연금술에 몰두하여 마침내 아쿠아비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견고한 돌을 만들어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전염병을 두려워하여 프란신을 불태워 죽이고 결국 윤에게는 돌멩이 하나만 남게 돼요. 그날 그는 형과 헤어져 마을을 떠나지만
지는 남아서 결국 아쿠아비티를 생명의 원천으로 삼아 프랑신과 똑같은 모습의 자동인형을 만들게 돼. 결국 그녀와 똑같은 복제품이 되지만 감정은 없어. 그녀를 웃게 만들려고 더 많은 자동인형을 만들지만 소용이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광기에 사로잡혀 마을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잔아파 병을 만들어 사람들은 그녀를 웃게 하려고 애쓰며 살아가.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불행히도 그녀는 웃지 않았고, 지는 너무 화가 나서 인형마저 질식시켜 죽이고 마을을 떠나. 하지만 자동인형들이 떠난 후에도 병은 남아있어. 한편 프랑신의 인형은 살아남아 주인을 웃게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은 자동인형을 만들어 그녀는 자신을 완성할 마지막 조각을 찾기 위해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잔아파 증후군을 퍼뜨리고 있어. 한편 자동인형들이 마을을 떠난 후 늙은 음이 와서 단단한 돌을 우물에 던져 모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아쿠아비티를 만들어내. 그는 루실이라는 여자를 만나 자동 인형들에게 복수하고 세상을 정화하려는 자들에게 이 물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후 그는 보존력을 높이기 위해 우물에 몸을 던져 단단한 돌이 수세기 동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루실은 아쿠아비티를 마신 후 첫 번째 꼭두각시 아를르켄과 자동 인형으로부터 세상을 정화하려는 의지를 얻게 됩니다. 그들이 이 전사들을 시로가네라고 부르는 이유는 벤자맹이 일본에서 흰머리와 노령 때문에 그런 이름을 얻었고 그 후로도 계속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 돌아와 이 이야기를 들은 나루미는 동생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고 바로 그때 4인의 개척자 자동인형 중 하나인 판탈로네가 등장합니다. 그는 마을을 떠난 후 진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은 모두 프랑시느 아가씨를 섬기며 그녀를 웃게 하기 위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첨하는 말을 듣고 늙은 쿵푸 마스터는 그를 조롱하며 도발합니다. 판탈로네가 가까이 오자 그는 판탈로네 밑에 숨겨둔 다이너마이트 상자로 그를 날려버립니다. 이 사건 이후 루실은 시로간의 개가 판탈로네의 냄새를 맡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덕분에 마침내 밤의 서커스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죠. 이걸로 그들은 모든 시로간에 OS에게 사막에서의 마지막 전투에 합류하라고 요청합니다. 시로간의 OS는 꼭두각시 없이도 적과 싸울 수 있도록 몸을 기계적으로 개조한 과거 인간이었던 시로간 애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서커스 천막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가장 멍청한 짓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전사들을 불러 모은 후 그들은 공정한 1대1 전투를 하기로 결정하고 승자가 전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요. 잘한다, 루실. 그들의 전사로는 루실, 파티마, 로켄필드, 팀바바티, 토린, 나루미를 선택합니다. 쿵푸 달인의 딸, 밍샤는 그들에게도 싸우라고 촉구하며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들의 초대를 고대 자동인형 중 하나인 딸이 받아들였어. 시로간의 OS 중 하나인 제드가 마치 내 게임에서 제드 장인처럼 달려들어서 자동인형 몇 대를 부수지만 회전목마 자동인형을 만나더니 바보처럼 던져버리네. 그 후 또 다른 시로간의 OS가 똑같은 짓을 하자 나루미는 쟤네들이 무슨 멍청이들인가 궁금해해. 그러더니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서 자동인형을 닥치는 대로 부수면서 다른 놈들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보여주네. 다른 자동인형 몇 대가 달려들어서 파티마와 밍샤와 싸우지만 쟤네들이 전부 이겨서 라운드에서 승리해. 그 후 다음 스테이지로 보내지는데 거기서 두 개의 문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해. 하나는 그들의 리더인 프란시느가 숨어있고 다른 하나는 샤코의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대. 바로 그때 같이 있던 시로간의 OS 중 하나가 의료실을 꺼내서 밍샤와 파팀에게 거기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고 나머지는 두 팀으로 나뉘어서 프란시느를 잡으러 간대. 루실도 프란시느에게 가는 다른 길을 찾을 희망을 품고 여자애들과 함께 남아있어. 한편 아리오는 풍족한 삶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로간애가 호텔방에 들어와 자신의 삶을 다시 흥미롭게 만들어줄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아리오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무기를 가지러 고향 마을로 돌아간 뒤 밤에 서커스가 있는 사하라 사막으로 향한다. 가는 길에 그는 크사나타 증후군이 작은 곤충형 오토마타 때문에 생기고 아쿠아비테를 마신 사람의 피를 마시면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편 나루미는 긴 계단을 따라 내려가고 그 끝에는 프랑시느가 앉아있을 방이 있다. 그곳에 도착하자 도터가 화면에 나타나 그 방에는 가시벽이 있고 플랫폼 일부가 3분마다 무너질 거라고 말한다. 마치 폴가이즈 게임처럼 그는 벽이 덮치기 전에 18분이 남았고 서로 싸워야 하며 2명의 생존자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나루미는 즉시 함께 있던 감정 없는 로봇 시로간의 리나를 기절시키고 나머지 2사람에게 먼저 가라고 말한다. 그는 벽을 막아 모든 가시를 부수지만 그 대가로 신체 전체 카운트가 크게 증가한다. 그 후 리나가 정신을 차리면 그 녀석은 리나의 도움을 받아 벽을 뛰어넘어 부수고 둘 다 구해내요. 하지만 반대편에서 시로간의 2명과 마주치고 바닥에 죽어있는 2명도 발견하죠. 그가 그들이 그랬냐고 묻자 그들은 앞에 서 있는 수백 대의 기관총을 든 자동 인형들을 가리키며 그들의 농담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말하죠. 시로간의 오가 앞으로 나서서 꼭두각시들을 모두 파괴하고 다른 2명을 보내주죠. 한편 벽이 무너지면서 나루미를 종이처럼 납작하게 만들 거대한 분쇄기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시로간의 오는 나루미에게 5분만 버티라고 부탁하고 결국 기어를 멈추기 위해 목숨을 바쳐 분쇄기를 멈추게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나루미에게 왜 시로가네가 되었는지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제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후 나루미는 계속 나아가 마침내 서커스의 주무대에 도착하여 다른 시로가네들과 만납니다. 그곳에서 4고대 자동인형, 판탈로네, 도더, 콜롬비네, 아를레키노가 그들을 맞이하고 프랑신 인형은 그들 위에 놓인 왕자에 앉아있네. 이 모든 일이 내부에서 벌어지는 동안 밖에 있는 모든 시로가네들은 하위 자동 인형들의 거대한 군대와 싸우고 있네. 품질은 낮지만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안타깝게도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그들에게 버겁네. 내부에서 나루미는 몸의 필요 이상으로 많은 구멍이 난 차에 프랑신 인형을 향해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네. 그와 함께 온 다른 시로가네들은 4고대 자동인형과 싸워 그들을 붙잡아두고 나루미는 좀비처럼 걸어 올라가네. 하지만 그때 아를레키노가 상대를 뿌리치고 나루미를 쫓아가기로 결심하네. 리타가 그를 막으려 하지만 그는 오프스 AP 빌드로 그녀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나루미 앞에 서서 그를 약하다고 부르네. 나루미는 그를 때리려 하지만 과다 출혈로 인해 뒤로 쓰러지네. 넘어진 그를 다른 시로가네가 구하려 하지만 자동인형들에게 뺨을 맞고 안에서 하위 자동인형들을 불러내 완전히 끝장내려 합니다. 나루미 측의 상황이 매우 불리해 보일 때 르시리 파티마, 밍샤, 이리오, 그리고 다른 시로가네와 함께 뛰어듭니다. 르실은 이리오에게 부탁했던 인형을 들고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녀의 죽은 딸 앙젤리나의 인형이었고 프랑신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이 유사성 덕분에 에르실은 4고대 자동인형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녀에게 굴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르실은 원한을 품었던 딸을 조롱하고 명령을 어기고 창조주의 의지에 반항하게 만들어 스스로 폭발하게 만듭니다. 딸은 일어나 르실을 공격하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기계 생명을 잃습니다. 파티마와 시로간의 박사는 나루미를 의료실로 데려가 수술을 시작하지만 너무 많은 출혈로 인해 아쿠아비테로 얻은 불멸이 사라지고 그의 몸은 돌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전투는 밖에서 계속되고 하위 자동인형들은 프랑신에 대한 충성심이 낮아 여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의사는 나루미의 석화된 팔다리를 쓰러진 동료들과 이 세계의 인형 부품으로 대체해야만 했다. 루실은 그에게 마지막 힘을 실어주며 돌아가 세상을 구하라고 한다. 바깥에서는 콜롬비니 명령이 진짜 프랑신의 인형이 아닌 가짜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깨닫고 간신히 일어선다. 어둡고 잘생긴 시로간에 중 한 명이 그녀를 막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뱀인형을 이용해 자신의 피를 그녀에게 주입하여 아쿠아비티와 반응에 썩어 문드러지게 만든다. 나루미의 수술을 마친 의사도 석화되어 부서져 내리며 이제 나루미가 스스로 깨어날 차례라고 말한다. 한편 판탈로네는 앙젤리나의 인형을 부수고 자신과 아를레키노를 명령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들은 위층으로 올라가 가짜에게 속은 것에 대해 프랑신의 인형에게 사과한다. 바로 그때
그들은 뒤돌아 파티마가 인형과 함께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아를레키노는 그녀를 한 방에 날려버리기로 하지만 다행히 그녀는 미스터 클로크를 사는 것을 잊지 않아 체력 1로 살아남는다. 판탈로네가 스틸을 죽이려던 찰나 갑자기 나루미가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기계팔을 이용해 그에게 달려든다. 그는 라이터철 어퍼컷으로 판탈로네를 날려버리고 파티마는 화상으로 소멸을 하며 평화롭게 눈을 감는다. 그 후 아를레키노가 최종 보스처럼 그 앞에 서지만 나루미는 간단히 그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더 이상 스토리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프랑신 인형에게 다가가 파괴할 준비를 한다. 그는 그녀에게 크사나타 증후군을 멈추라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진짜 인형이 아니고 진짜 프랑신이 청티오 100초 만에 만들어낸 인형이며 크사나타를 멈추는 방법은 진짜 프랑신만이 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나루미는 이성을 잃고 그녀를 파괴한 후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얼마 후 일본으로 돌아와서 시로가네는 가이에게 나루미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를 지켜주고 싶었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자유롭게 탐험할 기회를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 후 그는 안으로 들어가고 시로가네는 잠시 후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한다. 가던 길에 칼날 주먹의 공격을 받는데 연기가 거치자 놀랍게도 나루미 본인이었다. 나루미는 그녀가 진짜 프랑신 인형이고 바보라는 뜻의 프랑스어인 푸라는 남자에게서 알게 됐다고 말한다. 그는 전 시로가네였고 꼭두각시 인형과의 전쟁에서 루이시를 돕기 위해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시로가네는 그게 널 속일 거야 라는 뜻의 프랑스어였고 그녀는 그가 미소 짓는 법을 가르친 러노르라고 말한다. 나루미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며 공격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두지 않고 계속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다. 결국 그녀는 그에게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자신의 목을 베라고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 나루미는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 하지만 기억 상실 이전의 환영을 보고는 도망치기로 한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어린 마사루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왜 아버지가 사생에게 모든 재산을 남겼는지 알아내기 위해 옛 집으로 향하고 있다. 그가 불탄 저택에 도착하자 정원사가 그를 맞이하며 이름을 묻고 30년 동안 그를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정원사는 저택의 고인이 된 주인이 언젠가 이곳에 올 마사루라는 소년에게 전해달라며 상자를 맡겼다고 합니다. 마사루는 편지를 읽고 상자에서 열쇠를 꺼내 아버지께서 이 문양이 있는 지하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사루는 아버지께서 3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하며 방을 확인하러 갑니다. 방 안에서 녹음이 시작되고 사실 마사루의 아버지 사타요시가 오로치마루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차지하기 위해 평생 그를 키웠고 진짜 몸이 죽으면 모든 기억을 전송할 바이오 칩을 뇌에 심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류가 있었는지 전송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뇌를 자극하여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이 방과 녹음을 준비했습니다. 마사루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당황하지만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 의자에 앉기를 거부하고 아버지께서 자신을 위해 3개의 고급 꼭두각시를 남겨두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사루는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하지만 그곳에서 아이리오와 같은 일족의 꼭두각시 암살자 2명을 만난다. 그들은 마사루의 할아버지 쇼지에게 빚이 있었고 쇼지가 마사루가 사타요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 방에 들어오면 없애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마사루를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마사루는 간신히 피하고 안으로 뛰어들어간다. 문을 잠그자 인형이 든 가방을 여는 방법과 인형의 도움으로 암살자들을 물리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 목소리는 마사루가 다시 태어난 후 그를 돕기 위해 아버지가 만든 작은 새 모양의 인형이었지만 지금은 마사루의 AI 비서 같은 존재다. 그의 도움 덕분에 마사루는 3개의 고급 인형을 얻게 되고 그중 하나는 심지어 날 수도 있다. 이 사건 이후 우리는 쇼지가 사실 살아있지만 몸의 절반이 날아갔고 일종의 회복 액체 챔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일족들에게 마사루를 데려와 사타요시가 부활 후 무엇을 하려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하고
그들은 그의 요청에 따라 마스터볼로 마사루를 붙잡아 하늘에서 바로 낚아챈다. 일족 건물로 돌아온 마사루는 두려움에 떨며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할아버지는 그를 마사루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사타요시라고 부릅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의 피를 마시게 하고 자신의 기억을 되살리라고 말하며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약 200년 전, 바이인이 형을 떠난 후 일본으로 건너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쇼지라는 어린 소년을 만나 의술과 검술을 가르쳤습니다. 쇼지는 바이인의 이름을 시로가네로 번역한 사람이었고 인형 격투가들이 모두 그렇게 불리는 이유입니다. 세월이 흘러 쇼지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영주의 병을 치료하러 갔다가 서양 의학에 대해 알고 있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고 지식에도 감탄했죠. 알고 보니 이 여인은 리실의 딸, 프랑스에서 온 안젤리나였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 안에 연석을 심었고 꼭두각시 인형으로 죽게 하는 대신 먼 땅으로 보내 아쿠아비티 한 병을 주며 마음을 얻는 자에게 주고 평화롭게 살라고 했죠. 어머니는 바이인에게 받은 꼭두각시 인형 아를르캥을 그녀에게 주고 떠나보냅니다. 시간이 흘러 안젤리나는 쇼지와 가까워지고 어느 날 화재에서 그를 구하다가 불멸의 몸과 아를르캥을 그의 앞에서 드러내죠. 바이인이 그 인형을 만드는 걸 도왔던 어린 소년이었던 쇼지는 즉시 그것을 알아보고 왜 그녀가 그걸 가지고 있는지 묻고 답을 찾기 위해 밤새 그녀를 따라갑니다. 처음에 안젤리나는 그가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자신을 괴물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쇼지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그녀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아쿠아비티를 마십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쇼지는 꼭두각시 인형을 만들어 파는 사업가가 됩니다. 루실은 쇼지의 일을 돕기 위해 딘이라는 젊은 남자를 보내 인형 운반을 돕게 합니다. 시간이 흘러 쇼지는 딘을 아들로 삼아 시로가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의 제국이 쳐들어옵니다. 어느 날 안젤리나는 쇼지에게 그가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가이가 방으로 들어오자 쇼지는 약속을 지키러 왔냐고 묻습니다. 쇼지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사타요시가 정말 마사루의 몸에서 부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알고 보니 가이도 이 이야기의 일부였고 어린 시절 잔아파 증후군에 걸렸을 때의 엄마 문제가 시작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사탕 봉지를 쥐어주고 병원에 두고 우유를 사러 갔고 그 결말은 모두가 알다시피 비극적입니다. 그날 이후 가인은 계속 부모님을 찾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그러던 어느 날 루실이 나타나 그에게 시로가네가 될 선택지를 줬어. 시간이 흘러 그는 안젤리나를 붙잡아 데려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연한 돌을 심는 임무를 맡게 돼. 그는 일본으로 가서 그녀를 만나 그녀가 왜 거기에 있는지 말해주고 싸우게 되지만 결국 안젤리나가 가이의 꼭두각시 인형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기지 그녀가 만들었으니까 패배 후 그녀는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아들로 입양하겠다고 제안하고 가인은 다시 한번 엄마를 찾게 돼. 한편 어느 날 쇼지는 볼 일이 있어 시내를 걷다가 안젤리나와 닮은 소녀를 보게 돼. 그녀는 마을에 있어야 하니까 거기에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녀를 따라가. 그 사람은 다른 프랑시느 인형을 만들고 웃음을 되찾기 위해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러 떠난 오리지널 프랑시느 인형이었어. 그녀는 쇼지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안젤리나라는 사람을 찾고 있으며 자신을 해체해달라고 말해. 그 말을 듣자 쇼지는 당황하며 그 이름을 어떻게 아냐고 묻고 여자는 전투 중에 앙젤린이라는 이름이 적힌 인형 부품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름이 제작자의 이름일 거라고 생각한 여자는 100년이 지나도 웃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 자신을 해체해달라고 그만 존재하고 싶다고 합니다. 쇼지는 이미 죽은 듯한 여자의 얼굴을 보며 자신이 진짜 제작자이고 앙젤린에게 데려다 주겠지만 평범한 인간보다 약하게 만들어도 괜찮겠냐고 묻습니다. 프란시느 인형은 승낙하고 그들은 마을로 가서 앙젤리나가 딸 엘러노르를 낳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 프란시느는 아기를 사랑하게 되고 로봇으로서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지만 어느 날 화염족이 공격해 오면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어느 날 밤, 쇼지가 마을 사람 전체에게 맥도날드를 대접하고
파티는 마을 밖에서 열릴 거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쇼지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 떠납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은 맥도날드 광대가 꾸민 계략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아직 누군지 몰라요? 안에 앉아있는 동안 자동 기계 장치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거기서 뭘 하는 건지 궁금해하죠. 프란신 인형은 자기가 가서 그들에게 여기서 물러나라고 명령하겠다고 하지만 놀랍게도 하급 자동 기계들은 그녀의 명령을 무시하고 심지어 누구냐며 쏴버립니다. 그런 무시를 당하자 안젤리나는 그녀가 안쓰러워 엘레노어를 주고 최대한 빨리 도망가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자동 기계들은 엘레노어 안에 있는 부드러운 돌 때문에 온 거고 프란시는 엘레노어를 보호하기 위해 숲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마을로 돌아와서 가이, 쇼지, 안젤리나는 자동 기계들과 싸우고 결국 가이만 남게 되자 쇼지는 엘레노어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막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자동 기계들은 프란신 인형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녀는 우물에 빠집니다. 그녀는 엘레노어를 물 위로 들고 보호하려고 하지만 엘레노어 안에 있는 부드러운 돌 때문에 주변 물이 아쿠아비테로 변하기 시작하고 프란신 인형은 금속이 산에 녹듯이 녹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처음으로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며 아기를 웃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 모습에 너무나 기뻐하며 죽기 전에 마침내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고는 엘레노어가 익사하지 않도록 벽에 구멍을 뚫어 물을 빼낸 후 완전히 녹아 없어집니다. 상황이 진정된 후 가이가 뛰어들어 엘레노어를 구출하고 프랑신이 파괴되기 전에 인간적인 일을 해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끝난 후 쇼지는 마사루에게 부드러운 돌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리고 기억 속에서 살아온 기분이 어떤지 묻습니다. 마사루는 울기 시작하며 자신이 여전히 마사루이고 아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만 쇼지와 가이는 그를 믿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뛰쳐나가 시라게와 마주칩니다. 가이가 그를 공격하려 하자 그녀는 그를 보호하며 가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바로 그때 마사루가 절벽에서 떨어져 주변 사람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합니다. 가이가 시라게를 발견했을 때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가이는 그녀를 쇼지에게 데려갔고 그녀의 존재를 숨기기로 결심했죠. 엔젤리나의 시신이 연석과 함께 사라졌고 엘레노아는 가이가 발견한 고아라는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그 후 가이는 그녀를 시라게로 키우며 강하게 만들었고 어느 날 그녀가 조금 자랐을 때 쇼지는 그녀를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공식 통지서로 루시를 불러 가까이 오게 했죠. 그들이 만났을 때 그는 그의 딸이 완전히 망가졌고 스스로를 꼭두각시로 생각한다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어쩐지 그녀는 그를 알고 있고 전에 만난 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가이와 그 문제를 논의하고 쇼지의 이름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처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양아들인 사타요시뿐이라는 결론을 내리죠. 그는 사타요시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궁금해하며 그 문제를 오랫동안 덮어두죠. 하지만 어느 날 사타요시가 들어와서 아이가 생겼고 아이 엄마를 지원해서 키우겠다고 말하죠. 나중에 그는 마사루가 불탄 집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일기장을 쇼지에게 보여주죠. 쇼지는 사타요시가 변해버린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고 손주를 구하기로 결심하고 다시 한번 딸을 만나러 가죠. 그리고 이게 시로가네가 어릴 적 마사루의 할아버지와 만났던 기억입니다. 어느 날 사토요시는 쇼지에게 연락하는데 에이리오와 다른 꼭두각시 인형사들이 있는 믿을 만한 쿠로가 마을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마을에 잔아파가 발생했고 그들을 구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혼자 오라고 합니다. 쇼지는 서둘러 마을로 달려가 그와 싸우게 됩니다. 그는 아들 마사루에게 인간 다운로드 이론을 실험하고 싶다고 밝힙니다. 그는 자신의 이상인 검은 제츠와 마다라 우치에게서 영감을 받아 입양 부모와 외동딸의 삶을 조종하여 그녀가 마사루에게 헌신하도록 키우는 꼭두각시 인형사의 역할을 현실에서 연기합니다. 그 후 그는 마사루의 몸으로 부활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그는 아름다운 외모와 쇼지의 재산을 모두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쇼지가 살아있었고 어린 마사루 안에서 기억을 다운로드하는 동안 그를 공격하여 과정을 중간에 멈추면서 이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 후 그가 쇼지를 붙잡고 황산 탱크 안으로 뛰어들어 함께 불타 죽지만 쇼지는 또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몸의 절반밖에 남지 않게 되죠. 이 모든 기억이 끝나고 마사루는 정신을 차려 쇼지와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때 관객 중 한 명이 일어나 소년의 이야기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며 빈진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사실 빈진이며 프랑신을 되살리기 위해 그녀의 머리카락을 생명수에 녹여한 여인에게 마시게 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너무 늙었다는 것을 깨닫고 근처 마을에서 소년을 납치해 자신에게 실험을 감행, 소년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 후 그는 프랑신 인형을 만들 때 유일하게 사용했던 프랑신의 실제 신체 부위인 머리카락을 얻기 위해 마을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어린 시로간의 소녀 안젤리나를 만나 함께 성장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프랑신이 해외에서 일본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는 또다시 여자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그는 복수를 위해 딘으로서 그들을 찾아가 쇼지와 안젤리나의 양아들인 사타요시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게다가 그는 시로가네를 만들어낸 얼굴 없는 시로가네였고 지금은 마사루를 데려가려고 여기 와 있는 거야. 그 후 혼자서 기와 방에 있던 모든 꼭두각시, 인형사들을 쓰러뜨리고 시로가네를 납치해서 비행선을 타고 날아갔어. 마사루에게 시로가네를 되찾으면 그녀를 데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의 몸을 빼앗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게임을 제안했지. 건물로 돌아온 마사루는 할아버지를 찾아뵙지만 할아버지는 격려의 말씀을 남기고 숨을 거두며 돌로 변해버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마사루는 기와 다른 꼭두각시 인형사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지. 그때 그곳에 있던 일반인들이 갑자기 뇌졸중 증세를 보이며 쓰러지기 시작해. 기왈, 잠프와 증후군이라고. 그러자 방 안에 TV가 켜지고 얼굴 없는 남자가 뉴스를 통해 자신을 드스라고 소개하는 모습이 나와. 그러고는 전 세계의 거대한 꼭두각시 인형들을 보내 잠프와 증후군을 퍼뜨리기 시작해. 인류의 종말이 왔고 곧 모두 얼어붙어 죽을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는군. 마사루는 격분해서 호박 인형을 타고 거대한 잠프 인형의 얼굴을 공격해. 하지만 놀랍게도 방귀만 끼어대고 얼굴 없는 녀석은 인형이 잠프벌레로 이루어져 있어서 파괴할 방법이 없다고 말해. 마사루는 절망하지만 그때 기이가 서커스단의 티란데와 함께 날아와. 티란데는 여동생을 죽인 호랑이 키메라를 가진 맹수조련 자동인형을 쓰러뜨리려고 해. 기이는 티란데를 마사루와 함께 태워서 마사루의 리즈에 스탯 보너스를 주고 자기는 뒤를 맡을 테니 얼굴 없는 녀석을 쫓아가라고 말해. 마사루가 날아가자 분홍머리 자동인형 큐피디아가 나타나 기이에게 화살을 쏘기 시작해. 누가 더 아름다운지 증명하겠다며 기이에게 도전하고 화살에 맞아 땅에 쓰러지게 만들어. 기이는 얼굴 없는 녀석에게 당한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제 끝인가 생각한다. 큐피디아가 날아와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던 찰나 갑자기 나루미가 주먹으로 가슴을 꿰뚫어 버리자 즉사하며 죽은 도넛 동료가 된다. 나루미는 가이에게 옛 시로가네인 후가 말했던 헬이라는 특별한 장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것은 가이가 나루미를 처음 만났던 크사나타 치료시설의 지하 연구실에서 실험 중이며 크사나타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한 최초의 현대적인 발걸음이다. 그들은 그 장치를 확보하여 본부로 가져와 대규모로 퍼지는 질병 감염 인형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끝장이다. 그 말을 마치고 그들은 연구시설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한다. 한편 페이스리스는 남은 3명의 고대 인형을 수리하여 다른 오토마타들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나루미와 가이도 병원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사이 민글 만난다. 그녀는 아료와 그의 백발개의 친구가 이미 그곳에 있으며 오토마타와 싸우고 있다고 말한다. 나루미와 가이가 날아올라 정체불명의 자동 인형 부대와 싸우는 동안 사이, 민근 토움이라는 아이와 함께 연구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에서 그들은 갬블러 존스라는 자동 인형을 만나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존스는 톰을 인질로 잡고 사이 민객에게 게임을 강요합니다. 게임에는 동전 던지기나 룰렛 같은 기본적인 도박이 포함되어 있고 사이 민근 모두 져서 존스가 그녀를 광대처럼 꾸미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 동전 던지기에서 한 번 이기고 그의 얼굴에 강펀치를 날려 자폭하게 만들고 그녀의 시로간의 혈액이 그와 섞입니다. 한편
3명의 고대 자동인형은 포로인 일리아노르에게 먹이를 주러 가는데 그녀가 그들의 원래 창조주인 프랑신 부인과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에게 푹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얼굴 없는 자가 그들에게 해리와 일리아노르를 파괴하기 위해 연구시설로 가라고 명령하고 일리아노르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인간을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판탈로네가 이 임무에 선택되어 다른 현대 자동인형들과 함께 현장으로 보내집니다. 한편 이르유는 시로간의 파트너와 함께 시설 안의 간호사와 아이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시로간에는 그들과 헤어져 강력한 오토마타와 싸우고 이르유는 탈출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나가는 길에 판탈로네를 만나고 그는 일리아노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그를 보내주기로 합니다. 불행히도 이르유는 엉뚱한 순간에 용기를 내어 그에게 싸움을 겁니다. 이르유가 어떻게든 데미지를 입히려고 하지만 그의 모든 시도는 결국 배를 찔리고 도마뱀처럼 인형에 꽂히는 것으로 끝납니다. 결국 이르유는 자신의 피에 있는 약간의 아쿠아 비테로 인해 자폭하기를 바라며 판탈로네에게 자신의 피를 먹이는데 모든 것을 겁니다. 백발 멍청이 덕분에요. 그는 판탈로네의 팔을 베어 마비시키는 데 성공하지만 판탈로네는 마지막 공격을 가하려다 일리아노르의 설득 덕분에 일부러 빗맞춥니다. 이로써 이르유는 목숨을 건져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이류의 백발 친구 조지는 자신의 모습을 본뜬 자동 기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자동 기계는 훨씬 뛰어난 구조와 재료로 만들어져 조지를 완전히 압도하지만 결국 주인공 보정과 우정의 힘으로 조지는 간신히 그것을 물리치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로봇 생명을 잃게 됩니다. 생명이 희미해져 갈 때 이류가 그의 곁을 지나가고 그들은 영원히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에 몇 마디 말을 나눕니다. 다시 안으로 돌아와 몇몇 꼭두각시들이 아이들의 방에 침입하여 아이들을 천사로 만들려 하지만 나루미가 가면을 쓴 이상한 사람처럼 뛰어들어 그들의 액체를 쿵푸로 날려버립니다. 그곳의 모든 하찮은 NPC들을 물리친 후 그는 간호사에게 해리에 대해 묻고 간호사는 그가 지하실에 있으며 그녀의 뒤에 있는 계단을 통해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지하의 연구원들과 의사들은 해리 주위에 서서 그가 잔알파 벌레 자동 기계를 무효화할 수 있는 특별한 자기파를 방출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충전의 양이 줄어들면서 파동의 보호 범위도 줄어들기 시작하고 두 중간 보스급 자동 기계는 연구원들을 상대로 과일 닌자 놀이를 하기 위해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결국 나루미와 시민군 해리에게 도착하지만 꼭두각시들이 이미 연구원들을 모두 쓰러뜨린 것을 알게 되고 둘은 자동 인형들을 해치우기 위해 흩어진다. 나루미는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하지만 시밍의 적은 꼼수를 쓰는 듯 쿵푸와 카이 공격에 면역이다. 블롬블롬노라는 녀석은 칼날을 휘두르며 그녀에게 달려들고 순식간에 그녀를 외팔이 신세로 만들어버린다. 시민기 쓰러지자 나루미는 몹시 화가 나서 꼭두각시와 싸우기 시작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지능이 부족한 듯 쿵푸와 카이 공격으로 싸우고 블롬 역시 그를 압도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유일한 특기가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은 나루미는 스승인 나루토의 엉망진창 계략에서 영감을 받아 스스로에게 설득의 수를 걸어 쓰러진 친구들의 꼭두각시로부터 로봇 팔다리를 얻었다는 것을 깨닫고 에너지 충전된 주먹으로 블롬의 핵을 박살낸다. 이 모든 일이 지하에서 벌어지는 동안 가인은 홀로 외부에서 몰려오는 자동 인형 부대를 상대하게 된다. 그는 끝까지 버티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이곳을 지키기로 결심한다. 그는 영웅처럼 계속 싸우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곧 전투에서 밀리기 시작한다. 또 한 명의 훈남과 작별해야 할 것 같지만 판탈로네가 궁극의 구원자로 등장하네요. 그는 엘러노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인간 편에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결정에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편 아이류는 기차 꼭두각시를 타고 건물을 뚫고 들어가 아이들과 사이밍, 나루미를 모두 구출하고 해리도 확보합니다. 그 후 그는 돌진하여 나루미가 가이를 잡게 하고는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나루미는 판탈로네도 구하기로 결심하고 그들이 본부로 돌아가는 기차에 그를 태워 돕습니다. 같은 시각
마사루는 얼굴 없는 자와 그의 비행선을 쫓아가지만 할리퀸이라는 자동인형에게 격추당합니다. 그는 얼굴 없는 자가 엘러노를 데리고 주문을 외우고 있는 프랑스의 한 수도원 해안 근처에 추락합니다. 하지만 마사루와 티란데가 들어가기도 전에 키메라 조련 자동인형의 습격을 받고 티란데는 자신이 처리할 테니 마사루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마사루는 콜롬빈을 만나는데 콜롬빈은 여전히 엘러노의 인간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 생각하며 마사루가 왜 자신을 구하려 하는지 시험한다. 마사루는 마법과 설득으로 콜롬빈을 설득해 자신을 풀어주게 하지만 가면 쓴 남자가 만든 시로간의 OS의 복제품인 안드로이드 OS의 습격을 받는다. 안드로이드들은 콜롬빈을 쓰레기라고 부르며 공격하지만 마사루는 그녀를 붙잡고 격려한다. 안드로이드들은 마사루를 잡기로 결정하지만 콜롬빈은 그를 돕고 둘은 간신히 특별한 방으로 탈출한다. 방에 도착하자 콜롬빈은 안드로이드와 시로간의 OS는 원래 육체를 수면 캡슐에 보존한 다음 뇌 다운로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기억을 새로운 로봇 몸체로 전송하여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그들이 도착한 방은 원래 육체가 보관된 곳이며 그들은 시스템을 조작하여 그들을 모두 깨우기 시작한다. 그러는 동안 안드로이드 OS가 들어와 마사루와 콜롬빈과 싸우기 시작하고 결국 그들을 붙잡는다. 하지만 바로 그때 캡슐이 열리고 모든 안드로이드들은 자신의 원래 늙은 육체를 보고 미쳐 날뛰기 시작하며 그렇게 추하게 늙는 것을 받아들이는 대신 스스로 자멸하기로 결정한다. 그 모든 게 해결되면 마사루는 콜롬바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방에서 뛰쳐나가다가 페이스리스와 마주칩니다. 한편 티란데는 조련사 오토마톤과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데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크놀 안으로 도망치고 거기서 아를레키노에게 구출됩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미소를 짓자 그의 톱니바퀴가 돌아갑니다. 그는 정말 이상한 기분이라고 말하고는 그녀가 닭처럼 계속 도망치도록 내버려 둡니다. 결국 티란데는 큰 방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 오토마톤이 만든 가장 강력하고 사나운 키메라들이 가득한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제 끝인가 싶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중요한 플롯 캐릭터라는 것을 기억하고 갑작스러운 파워업 치트 스킬을 사용하여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키메라에게 정복자의 패기를 사용하여 모두 길들입니다. 그 후 그녀는 걸어나와 키메라들을 조련사 오토마톤에게 몰아붙여 그의 약한 짐승들을 모두 파괴합니다. 그동안 페이스리스는 알레르키노에게 엘레노어를 맡겨 자기 본부와 다른 오토마톤들을 구경시켜줍니다. 엘레노어는 마치 괴짜가 학교에서 퍼피를 만났을 때처럼 신나 보이지만 페이스리스는 그녀를 자기 방으로 불러 의자에 앉혀 묵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겁줄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는 마사루와 티란데가 공영에 처한 영상을 보여주고 그녀는 즉시 굴복합니다. 나중에 그는 가장 강력한 오토마톤들과 함께 그녀를 데리고 나가 마사루를 만나게 하고 그의 몸을 포기하게 하려 합니다. 둘이 마주보게 되자 마사루의 오토마톤 애완동물인 그리폰은 수도원 안에서 알레르키노를 찾아 전장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에 맞서 싸우기 위해 페이스리스는 할리퀸에게 엘레노어를 데리고 가라고 하고 새 꼭두각시 디아만티나, 그라치아노 대장, 브리겔라를 보내 그를 사로잡으라고 합니다. 마사루는 알레르키노와 함께 그들에게 맞서 싸우지만 디아만티나가 꼭두각시 머리를 정면으로 공격하기로 하면서 곧 압도당합니다. 하지만 콜롬바인이 뛰어들어 그녀를 막아섭니다. 그녀는 마사루에게 다이아만티나는 자기가 맡을 테니 앞으로 있을 싸움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한편 티란데는 스페이스X의 이상하게 생긴 로켓을 발견하고 누가 디자인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일론 머스크가 아를레키노를 보내 페이스리스의 계획을 설명하는데 그는 자나파 증후군 덕분에 탈취한 우주 정거장으로 엘레노어를 데려가고 싶어합니다. 푸의 집으로 돌아와서 나루미는 해리를 데려다주고 장치 대량 생산에 얼마나 걸릴지 묻자 해리는 최소 3년은 걸릴 거라고 말합니다. 나루미는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하며 프랑스 수도원으로 가서 직접 페이스리스를 물리치기로 결심합니다. 전장으로 돌아와서 티란데는 엉망진창인 동물부대와 함께 방 안으로 돌격합니다.
티란데는 다른 두 꼭두각시를 맞고 마사루가 페이스리스를 따라 로켓이 있는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게 합니다. 결국 아를레키노도 페이스리스와 그의 자동 기계들과의 싸움에 합류합니다. 마사루가 달려와 페이스리스와 부딪히고 페이스리스는 녹여온 뇌 다운로드 장치를 보여주며 이번에는 10분 안에 다운로드를 끝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켓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그는 여기서 마사루를 쓰러뜨린 다음 그의 머릿속에 자신을 다운로드할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 후 마사루의 손으로 이 낡은 육체를 엘리너 앞에서 파괴하고 그녀와 함께 우주 정거장으로 도망쳐 자신이 사실 마사루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전혀 모르게 그녀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함께 지낼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사루와 싸우기 시작하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꿰뚫고 있기에 곧 그를 때려 눕힙니다. 그는 마사루를 기절시키고 뇌 다운로드 장치 안에 넣어 자신의 정신을 마사루의 머릿속에 다운로드합니다. 리폰이 현장에 도착해 마사루를 깨우려 하지만 그의 스승이 눈을 떴을 때 페이스리스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그 후 두 페이스리스는 로켓 발사까지 암호표 20분밖에 남지 않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들은 마사루가 늙은 페이스리스와 싸우고 있다고 엘리너를 믿게 만들기 위해 작은 연극을 펼칩니다. 늙은 무면인 엘러놀이 마사루가 너무 쉽게 자신을 때린다고 의심하지 않도록 마사루를 때리기 시작해 결국 그를 땅에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밟아 5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노인은 마사루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고 마무리 일격을 가하게 하지만 놀랍게도 늙은 몸이 저절로 움직여 피해 무면이는 그 몸에 아직 의지가 살아있어서 죽고 싶어 하지 않는 건지 궁금해하지만 이내 광기에 휩싸여 다음 공격은 반드시 맞추려 해. 그는 새로운 마사루 앞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돼 공격은 그의 머리를 향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마사루가 의식을 되찾고 무면인의 팔을 분해해. 마사루의 머릿속 무면인이 걸어들어와 이제 자신의 뇌인데 여기서 뭘 하고 있냐고 묻는 가운데 마사루의 의식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줘. 무면인은 나가라고 하지만 마사루는 연금술사가 아쿠아비트를 만들기 위해 연석을 우물에 던졌을 때 우물에 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했냐고 물어. 맨 얼굴은 마사루가 아무 이유 없이 시간만 끈다고 생각하고 그의 질문에 응해준다. 그는 물이 적어도 10톤에서 15톤은 될 거라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아쿠아비티가 어떻게 인간을 불멸로 만드는지 묻자 그는 신체 세포를 강화해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린다고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서 생명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연하한 돌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묻자 엘레노어의 몸 안에 있다고 대답한다. 마사루는 10톤에서 15톤의 물로 아쿠아비티를 만들어낸 그 돌이 지금은 가냘픈 몸 안에 봉인되어 있다고 말한다. 시로가네로서 그녀의 피는 가장 강력한 아쿠아비티일 것이고 그는 전에 그걸 마셨다. 즉, 그의 정신에 외부 데이터가 다운로드된 후 그의 몸은 이제 그걸 질병처럼 취급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뇌 전체 다운로드를 무효화하고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다. 그러자 그는 로켓 안으로 뛰어들어가 엘러노어를 풀어주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페이리스가 들어와 그를 마구 때리기 시작하지만 마사루는 포기하지 않고 엘러노어의 모든 관절을 탈골시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로켓이 이륙하자 그는 뛰어내릴 준비를 하지만 페이리스가 엘러노어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잠시 실랑이를 벌이지만 결국 뛰어내려 페이리스 혼자 우주로 가게 됩니다. 다시 지구, 땅으로 떨어지는 동안 콜럼바인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그들을 구하지만 그 대가로 다이아만틴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바로 그때 나루미도 섬에 도착하여 티란데를 안고 나오는 아를레키노와 만납니다. 그는 그녀를 나루미에게 넘겨주며 그녀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엘러노어 아가씨의 명령에 따르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마사루와 엘러노어는 땅에 착지하고 마사루는 그녀를 나루미에게 던져 다시 한번 그녀를 살려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후 그는 성으로 돌아가 끝까지 그에게 충실했고 결국 그를 구원해준 디아만티나를 찾습니다. 전투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의 머리만 발견하고 완전히 멈출 때까지 그녀와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그는 그녀를 안고 몹시 울고
그녀는 그것에 매우 행복해하며 하늘에 있는 어머니에게 돌아갑니다. 다음 날 엘레노어는 푸의 저택 침대에서 깨어납니다. 이제 자노피스 증후군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지구 표면에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치료된 환자들과 연구시설 생존자들, 그리고 티란데와 다른 서커스 단원들입니다. 나루미는 아직 완전한 기억을 되찾지 못했고 이 모든 일의 책임자인 엘레노어를 증오합니다. 그는 그녀를 푸에게 데려가고 그녀가 프랑신 인형의 환생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모든 기억을 스캔합니다. 팔란토네와 아를레키노는 여전히 그녀를 새로운 지도자로 따르고 그 때문에 모두가 그녀를 더욱 의심합니다. 시민과 나루미 같은 사람들은 그녀를 싫어합니다. 팔란토네가 그녀의 아버지를 죽였고 그녀는 그녀를 용서할 수도 나루미를 여자로서 그녀에게 빼앗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녀를 정말 의심하지만 기억 결과가 나오자 그녀의 이름은 깨끗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루미와 시민은 그녀를 싫어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밤, 가인은 시민을 지하 수자원 시설로 데려가 그곳에서 물이 공급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엘레노어가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아쿠아비티가 풍부한 피를 물에 섞기 위해 스스로를 해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더 빨리 치유되고 크산알파로부터 보호받게 되며 이는 그녀에 대한 시민의 관점을 바꿉니다. 다음날 밤, 가인은 나루미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자신이 떠난 후 그가 엘레노어를 해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한 내기였죠.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자신의 위장이 돌로 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는 나루미에게 그녀에 대한 진정한 감정을 묻고 우리의 원시인은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가인은 그가 그녀에게 감정이 있고 단지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중에 모두 푸의 방에 모여 페이스리스에게서 마지막 전송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전송 내용에 따르면 페이스리스는 다시 한번 몸을 바꿨고 지금은 더 젊은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우주 정거장에 있으며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엘레노어를 아내로 만들지 못해 억울하다며 이 세계를 파괴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모든 잔알파 환자들이 얼음 동굴에 갇히기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푸는 해리와 함께 우주로 가서 우주 정거장에 실어 강화된 파동을 방출하여 전 세계의 잔알파 자동화 시스템을 해제하는 계획을 제안합니다. 터무니없는 아이디어처럼 보이지만 인류 생존을 위해 그들이 가진 최선의 방법이기에 그들은 그 계획을 따르기로 합니다. 임무를 위해 가이는 적들을 막기 위해 남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그들은 모든 인간을 수송 헬리콥터로 대피시키고 나루미, 엘레노어, 서커스 단원들을 우주 왕복선과 해리를 데리고 러시아로 보냅니다. 다음 날 그들은 모두 임무를 시작하고 가이를 남겨둔 채 저택에서 대피합니다. 인류를 쓸어버리려는 자동인형들과 싸우는 가이, 간신히 버텨냅니다. 그러던 중 마사루도 저택에 들어와 가이가 초반에 패배하지 않도록 구해줍니다. 가이는 마사루에게 어서 가서 인류를 구하라고 말하고 마사루는 눈물을 글썽이며 멋진 가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잭 오랜턴을 타고 떠납니다. 그가 떠나자 가이는 몸의 반이 날아갈 때까지 싸우다가 떠나기 전에 저택에 설치해둔 폭탄을 터뜨리는 스위치를 누릅니다. 궁전 전체가 무너지고 그것이 가이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가이의 희생 덕분에 3,000명이 넘는 자동인형들이 파괴됩니다. 하지만 일부는 살아남아 기차와 마사루를 쫓기 시작합니다. 결국 터널 안에서 그를 따라잡지만 마사루는 맹렬한 공격을 피하며 곧장 나아갑니다. 그가 그들을 상대하는 동안 자동인형 2개가 앞으로 나아가 기차를 따라잡습니다. 기차 안에서 단장은 나루미와 엘러놀에게 1호차로 가라고 하고 팔란토네와 아를레키노는 2호차에 남으라고 합니다. 남은 사람들은 3호차에 머물러 한꺼번에 공격받지 않도록 할 겁니다. 사람들이 흩어지자마자 빌마와 그녀의 이 캄프랭은 마사루보다 먼저 간 자동인형 2개에게 공격받습니다. 그중 하나가 총을 사용하자 빌마는 기차 지붕에 장착된 기관총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맹렬한 총알 세례로 맞서 싸우지만 자동인형은 그녀의 총을 날려버립니다. 폭발로 어지러움을 느낀 빌마는 잔아파로부터 구하고 싶었던 어린 남동생을 떠올리며 칼을 꺼냅니다. 그녀는 싸울 준비를 하지만
남자 자동인형이 그녀를 헝겊 인형처럼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빌마는 자신이 여기서 끝인가 생각하지만 바로 그때 마사루가 나타나 하늘로 자동인형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1대1 상황이 되고 빌마는 마지막 힘을 짜내 첫 만남 때 엘러놀의 피가 묻은 칼을 던져 자동인형의 이마 정중앙에 명중시킵니다. 자동인형은 흰 액체 덩어리로 폭발하지만 불행히도 빌맥에 칼을 던져 쓰러뜨립니다. 마사루는 데리고 간 자동인형을 때려 눕히지만 빌마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그는 빌마가 열차에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안으로 들어가 서커스 단원들에게 울면서 말합니다. 빌마의 희생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를캥을 엘러놀에게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단원들은 그를 막으며 90년 전의 것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그녀의 기억을 살펴봤는데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힙니다. 게다가 그녀가 나루미를 만났을 때 그녀의 삶이 변했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행복을 느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마사루는 나루미가 정말 살아있냐고 거기에 있냐고 묻자 그렇다고 첫 번째 차량에 엘러놀과 함께 있다고 대답합니다. 마사루는 즉시 첫 번째 차량으로 달려가지만 두 번째 차량에 있는 자동 인형들에게 저지당합니다. 그들은 엘러놀의 행복을 위해 들어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사루는 잠시 생각에 잠기고 나루미가 엘러놀을 다시 한번 사로잡길 바랐던 것을 떠올리며 그들을 만나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고 뒤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듭니다. 열차는 아직 러시아의 발사대에 도착하기까지 60시간이 남아있고 거기서 우주정거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편 나루미는 기억이 일부 돌아왔지만 곧 우주로 가서 페이스리스가 자나파를 되돌리게 할 것이고 이 임무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그는 기억이 돌아온다고 해서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고 아무런 차이도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할리퀸과 다른 강한 자동 인형을 봅니다. 브리겔라는 대장의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을 제거하는 것은 그들이 인간과 더 오래 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대장과 서커스 단장의 아내이자 두 형제의 어머니와 얼굴이 비슷한 거미 자동 인형이 기차를 따라잡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사루를 깨우고 마사루는 그들에게 거미 여자를 처리하라고 말하며 자신은 혼자 대장을 상대하고 잭 오 랜턴을 타고 떠납니다. 두 번째 객차에서 팔란토네와 아를레키노는 할리퀸과 브리겔라의 존재를 느끼고 첫 번째 객차로 들어가 러노르에게 싸워서 기차가 멈추는 것을 막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그들은 모두 뛰쳐나가 방역을 시작하고 서커스단은 거미 여자 자동 인형과 싸웁니다. 서커스 단장은 푸가 자동 인형을 물리치는 비법에 대해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모두 인간을 즐겁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멈추고 다른 연예인들을 관찰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재능을 사용하여 CC 연계를 걸고 치명타를 날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루미의 차량을 분리해 폭파시켜 자동 인형을 파괴하고 빌맥에서 얻은 칼로 나루미를 찌르기로 합니다. 준비를 시작하기 위해 서커스 단장은 돌 삼키기 묘기를 선보이고 아들 중 한 명이 아크로바틱 연기를 이어갑니다. 그동안 셋째 아들은 차량을 분리하고 칼을 준비합니다. 나루미와 러노르가 눈치채지 못하게 한 후 열차를 폭파시키고 가족끼리 껴안는 척하며 칼로 찔러 자동인형을 쓰러뜨립니다. 한편 팔란토네와 아를레키노는 새로운 자동인형들과 맞서 싸우며 약간의 타격을 입힙니다. 하지만 그들의 구형 모델은 최신형만큼 강력하지 않아 쉽게 부서집니다. 팔란토네는 아를르캥이 옛 자정 서커스 기지에서 그린 그림과 예술 작품 덕분에 프랑신 부인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밝히게 만들어 그를 정말 화나게 만듭니다. 팔란토네는 웃으면서 프랑신 부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하고 이에 아를르캥은 더욱 분노하여 팔란토네를 파괴하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러노르의 차 위로 뛰어넘어 그 여자에게 소름 끼치는 인사를 건네죠.
나루미는 싸울 태세를 갖추지만 러노르는 그 앞에 나서서 이번엔 자기가 그를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할리퀸이 끼어들어 러노르를 차지하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나루미를 쓰러뜨려야 그녀가 온전히 자기 것이 될 거라고 하죠. 그러고는 날카로운 리본 모양의 투사체로 그를 쏘지만 러노르가 뛰어들어 대신 맞습니다. 할리퀸은 그녀를 끌어당겨 뒤로 던져버리고 나루미를 처리한 다음에 그녀와 놀아주겠다고 말합니다. 러노르는 온몸에 상처를 입은 차에 일어서다가 실수로 두 번째 차량의 문을 엽니다. 거기서 그녀는 서커스 단원들이 열차를 분리하기 전에 남겨둔 아를캥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아를캥을 장착하고 할리퀸과 싸우기 시작하지만 그는 너무 강해서 그녀의 등을 때립니다. 나루미는 자기가 알아서 몸을 지킬 수 있다고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우주에 가서 페이스리스를 막아야 한다는 임무를 잊지 말라고 말하고 할리퀸을 붕대로 감싼 다음 밖으로 밀어내고 그와 함께 간다. 나루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뛰쳐나가지만 브리겔라가 그들의 열차 위 우주 왕복선 위에 있는 것을 알아챈다. 그가 그것을 파괴하려 하자 나루미는 뛰어올라 그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그는 러노르를 계속 생각하지만 싸움에 집중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브리겔라는 무술에 꽤 능숙한 것으로 드러나고 나루미를 엄청나게 두들겨 패기 시작한다. 나루미가 거의 쓰러지기 직전일 때 그 자동인형은 무기 팔을 꺼내 미사일을 쏘아 그를 무도가로서 모욕한다. 미사일이라는 단어를 듣자 나루미는 그의 무술 스승으로부터 중요한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는 힘을 다해 브리겔라에게 미사일 펀치를 날린다. 그는 그를 방심하게 만들고 치명적인 콤보로 마무리한 다음 산산조각 내어 열차 밖으로 던져버린다. 한편 마사루는 하늘에서 캡틴과 싸우고 있다. 필사적으로 칼을 맞서보지만 캡틴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하다. 마사루는 간신히 치명적인 공격을 피하고 살기 위해 하늘로 날아오른다. 한동안 캡틴을 쫓아오게 한 후 그는 할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리고 자신의 검수를 믿고 캡틴을 끝장내기로 결심한다. 그는 카타나를 꺼내 인형 없이 캡틴과 싸우기 위해 뛰어내린다. 몇 번의 칼날이 부딪히지만 마사루는 주인공 보정의 힘을 빌려 모든 힘을 모아 캡틴의 칼과 몸을 단숨에 베어버리고 곧바로 이어진 공격으로 완전히 분해시킨다. 이 둘을 쓰러뜨리고 열차는 러시아의 발사대에 도착하여 우주 왕복선을 싣는다. 사이밍, 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관제소 안에 있고 나루미를 우주로 보낼 준비를 하지만 발사대를 향해 달려오는 오토마타 무리를 발견한다. 이제 임무를 어떻게 지킬지 걱정하지만 나루미는 혼자서라도 모두와 싸우기로 결심하고 당당히 맞섭니다. 그는 곰처럼 맹렬하게 싸우지만 역부족이라고 느낍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챕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의 등 뒤는 보호받고 있었고 누군가 인형사가 그와 함께 싸우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마사루였고 둘은 함께 덤벼드는 오토마타들을 모두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싸움이 끝나자 나루미는 뒤돌아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려 하지만 마사루가 밝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사진을 찍는 모습에 놀랍니다. 그 후 그는 나루미가 그가 누구인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리폰을 시켜 대신 말하게 합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아주 강한 플래시를 터뜨려 잠시 눈을 멀게 했으며 그 대신 우주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마사루는 나루미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라고.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난 뒤에 복수와 후회만 남을 거라고. 그러니까 엘러노를 구하러 가라고 합니다. 게다가 자네는 쿠로자노바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으니 원시인 같은 머리는 여자친구한테나 가져가시오. 그 후 그는 우주 정거장으로 가서 우주 왕복선에 탑승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는 마법사 마사루 대왕에게 분명히 감정을 품고 있는 티란데를 만나고 그녀는 울면서 그에게 가지 말라고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가까운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마사루는 그렇다면 다음 주에 함께 소풍을 가자고 돌아올 방법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우주 왕복선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편 엘러놀은 할리퀸에게 정신을 잃은 채 웨딩드레스를 입혀줬고 그는 할리퀸마저 그녀에게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녀가 앞서 달려가자 그가 그녀를 쫓아가지만 부당하게 몸이 둔하고 약해진 것을 느낍니다. 피와 생명의 물이 부족해서 머리카락도 검게 변하기 시작하죠. 결국 할리퀸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사제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할리퀸은 아기를 먹으려 하지만 엘러놀이 뛰어들어 막아서고 대신 할리퀸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동인형은 승리를 확신하며 앞으로 나아가지만 바로 그때 나루미가 악마처럼 들이닥쳐 자동인형을 향해 걸어갑니다. 할리퀸은 나루미를 바비큐 고기로 만들려고 번개를 소환하지만 실명 덕분에 나루미의 다른 감각이 예민해져 할리퀸의 뿔을 정확히 부러뜨려 공격을 막고 곧바로 해체 콤보를 날려 쓰러뜨립니다. 그 후 나루미는 엘러놀과 함께 걸어 나오며 그녀에게 고백하고 아까 그녀에게 무례하게 대한 것을 사과합니다. 그는 서서히 시력을 되찾기 시작하고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사랑할수록 엘러놀도 울기 시작하며 오랜 세월의 이별 끝에 백은과 프랑시는 이 환생에서 다시 한번 함께하게 됩니다. 저 멀리 아를레키노가 팔란토네의 머리를 들고 벽에 기대반쯤 부서진 몸으로 엘러놀의 행복한 미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프랑신 아가씨의 미소를 보는 것이 존재의 목적임을 깨닫고 엄청난 기쁨을 느낍니다. 지상에서 행복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동안 마사루는 우주 정거장에 착륙하여 안으로 들어가 지구와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오래된 건물들과 수많은 프랑신 인형들을 발견합니다. 얼굴 없는 자, 원래 바이인이라 불리던 자가 걸어나와 자신의 원래 세포로 만든 복제 몸으로 부활했으며 엘러노를 다시 되찾는 데 실패했음을 밝힙니다. 그는 이 세상을 파괴하고 여기서 끝내고 싶어 하며 이곳 천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내려다봅니다. 그의 말을 들은 마사루는 땅에 엎드려 잔악 증후군을 멈추고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바이인은 적 앞에서 애원하는 그에게 실망하며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사루는 잭5 랜턴을 꺼내들며 그렇다면 그에게서 치료법을 빼앗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이인은 자신의 인형을 꺼내는데 흰색 아를르캥으로 밝혀지며 형의 모델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예상대로 바이인은 마사루를 쉽게 이깁니다. 싸우는 동안 그는 왜 나루미에게 엘러노를 빼앗기게 내버려 뒀냐고 묻고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로 그녀에 대한 사랑이 단순한 엄마나 누나의 감정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을 거라고 합니다. 엘러놀은 일반인보다 5배나 느리게 나이를 먹으니 그는 쉽게 자라서 그녀의 남자친구가 되고 결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마사루는 자신의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지만 억지로 방역하며 나루미가 먼저 그녀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바이는 오래전 자신이 먼저 그녀를 사랑했기에 정말 화를 냅니다. 그러고는 그의 멱살을 잡고 끝장을 내려고 하지만 시로간의 개 한 마리가 그의 앞에 뛰어들어 대신 공격을 받습니다. 이것에 모두가 놀라고 바로 그때 구석에 서 있는 프랑신 인형 무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알고 보니 디아만티나가 그동안 거기에 숨어 있었고 뛰쳐나와 바이인에게 걸어갑니다. 그녀는 콜럼바인과 싸울 때 창조주가 자신을 도구로만 사랑했다고 말했더니 너무 화가 나서 직접 그에게 사랑하는지 물으러 왔대요. 바이인은 멍한 눈으로 그녀를 보며 그렇다고 대답하고 그리포는 마사루에게 도망칠 신호라고 하지만 마사루는 아직 그에게 치료법에 대해 들어야 한다고 말해요. 디아만티나는 폭발하는 곰들을 풀어놓으며 아무도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 바이인에게 진짜 프란신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하지만 바이인은 누구든 사랑할 자유가 있다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그녀를 분해해버려요. 그 말에 배신감을 느낀 그녀는 그의 배를 찌르고 곰을 폭발시켜 우주 정거장이 고도를 잃고 지구로 추락하기 시작해요. 추락 경로는 러노르와 나루미가 있는 곳 근처로 바뀌고 바이인은 그녀와 함께 죽을 수 있어서 완벽하다고 말해요. 마사루는 다시 한번 그에게 애원하며 추락하는 정거장의 경로를 바꾸는 방법을 물어요. 하지만 바이는 지루해하며 차크피텍에 그의 질문에 답하라고 해요. 차크피티는 추진장치가 손상되어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마사루는 직접 나가서 고치겠다고 하지만 바이는 슈트 입는 데만 3시간 넘게 걸리고 추락까지 5분도 안 남았다며 안 된다고 한다. 마사루는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며 바이이는 형과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그를 돕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잭 오 랜턴을 이용해 추진 장치를 고치고 항로를 바다로 변경한 뒤 마사루에게 잔아파 치료법을 알려준다. 알고 보니 러노르가 노래하는 것을 전 세계에 방송하기만 하면 잔아파 자동화 시스템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마사루는 이 정보를 지구로 전달하고 모두를 치료한 뒤 바이인에게 탈출 포드로 함께 가자고 한다. 하지만 바이인은 자신과 모든 자동화 시스템이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최선이라며 마사루 혼자 떠나라고 한다. 그렇게 마사루와 모두는 지구를 구하고 잔아파로부터 모두를 치료하는 데 성공하고 6년 후 나루미와 러노르가 결혼하여 유랑 서커스단으로 세계를 떠도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한편 마사루는 나루미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서커스 광고를 위해 곰 인형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꼭두각시 서커스가 막을 내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새 영상 알림을 받으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